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초 5,000피 시대. 국내 증시는 지금 새로운 역사와 이정표를 동시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시 랠리 가운데서도 또 쏠림 현상은 여전하죠. 이 시장의 모든 이슈와 또 투자 포인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오늘도 저희와 꼼꼼히 체크해 보시죠.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1:1 맞춤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우선 상담 종목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 SDI, 한국전력,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착순 접수로 마감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나 우리를 상승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 이상로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날씨는 정말 추운데 우리 시장은 뜨거워서 데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도 한국 증시를 다룬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요. 꿈의 숫자 5,000피 시대를 활짝 연 이번 주 시장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종가상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장중 5,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봤는데, 사실 첫 번째는 AI의 확장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비중이 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플러스적인 부분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한국 증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의 부분을 좀 치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주식시장으로에 대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 5,000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가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여기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좀 더 주식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더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한번 국고처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 노멀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더 멀리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계좌 그리고 내 수익입니다. 우리 국고처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로 대표님께서 또 매번 날카로운 회원으로 방향을 짚어주고 계시지만요. 본 방송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2시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면 방송에서 다 전하지 못한 다음에 또 다가올 유망 종목들까지 한 발 먼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한경의 수익률 1등, 또 이미 실력으로 검증된 이상로 대표님과 더 가까이서 또 더 깊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와우넷.co.kr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또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상로 대표님의 텐텐백업 투자 공식 자료를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1551-3496번으로 전화하셔서 알짜 팁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계좌를 키워주실지 이상로 대표님의 강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코스피 5,000 그리고 코스닥 1,000에 대한 뉴노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이 1,000포인트가 그냥 잠깐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세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르고 나면 또 한편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또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본다면 우리가 결국 코스피라는 것은 대형주에 대한 집단의 모임들이고 거기에 코스닥은 그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피는 무작정 가고 코스닥은 무작정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우 증시와 나스닥을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다우 증시도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있지만 결국 나스닥과에 대한 방향성은 똑같이 움직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같은 추세를 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현재로는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같은 추세를 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 성장성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이번에 인생 종목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는 온라인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좀 더 이런 인생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커스를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소비가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그럼 이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송전탑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우선 이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뭐 아시다시피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석탄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도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이라든지 또는 공공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 전기를 생산을 해내고 난 다음에 송전과 배선이라는 거, 뭐 배달을 할 때 또는 이제 우리가 발송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송전과 배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송전과 배전을 통해서 우리 집 또는 회사 그 기업에까지 이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기업은 국내에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고 우리가 발전을 하는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뭐 한국전력 계열사를 보면 뭐 우리가 한국 동서발전이라든지 남부발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민간 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간 업자들이 보면 하나 계열사라든지 또는 SK 계열사 또는 이제 GS 계열사 또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이런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발전소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에 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발전이라든지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더 선점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세한 종목군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국내에 대한 다른 점이 앞서 이제 우리가 송전과 배전을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렇게 업자가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별로 이런 전력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서에 대한 수주가 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그냥 상승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들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시에 대한 정상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우선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도 이제 3차 상법 개정까지도 현재 토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안에 대한 통과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이고, 자, 이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부분 별표 3개 놓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2025년도 결산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2025년도 결산 이후로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세제 혜택들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배당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당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시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투자 자금들을 다시 한 번 더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증시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는 코스닥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6년도 또 여러분들께 오픈된 계좌로 함께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금액으로 1월 2일 날 또 출발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또 1억 9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억 1,200만 원까지 계좌는 올라왔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12% 현재는 수익이 나 있는 과정들인데 전체 계좌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여기에 고무되지 않고 우리가 1년이라는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눈길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